안녕하세요. 오늘은 소프트웨어 개발 판도를 바꾸고 있다는 바이브 코딩에 대해 한번 얘기 나눠볼까 합니다. Y 컴비네이터 창업자들의 경험담을 바탕으로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려고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진짜 많이 언급되는 개념이죠. 안드레이 카르파 씨가 얘기하면서 더 화제가 됐고요. 맞아요. 이게 단순히 코드를 막 짜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해야 할까요? AI랑 같이 어떤 분위기를 타면서 개발하는 방식, 뭐 이런 얘기더라고요. 네, YC 창업자들 설문조사를 보면 그 변화가 꽤 구체적으로 드러나는데요. 에스트라 창업자 오비 같은 경우는 코드는 거의 안 짜고 주로 생각하고 리뷰한다. 이렇게까지 말하거든요. 코드를 거의 안 짠다고요? 와, 베테랑 엔지니어 출신이신데도요. 네, 심지어 예전에 개발 도구 회사를 창업했던 분인데도 그렇다는 거죠. 정말 놀랍네요. 코피캣의 알비 창업자 얘기도 비슷하던데요. 뭐랄까, 코드에 대한 애착 같은 게 줄어서 고치거나 버리는 게 훨씬 쉬워졌다. 맞아요. 그러면서 코딩 속도는 한 3배 빨라졌다고 하고요. 그래서 뭐 필요하면 그냥 새로 짜는 게 낫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이게 약간 그 바이브인가 싶기도 하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여러 AI 창을 동시에 띄워놓고 병렬로 개발한다는 사례도 있다고요. 코디움 AI 창업자 얘기였죠. 네, 유아부 창업자가 그렇죠. 진짜 무슨 공장 자동화 라인 돌리듯이요. A-트레인 룹 창업자는 심지어 6개월 전보다 10배? 최근 한 달 동안은 100배 빨라졌다고 하니까 이 속도감이 어마어마한 거죠. 와, 100배요? 잠깐만요. 100배면 이게 그냥 특정 작업만 빨라진 게 아니라 전체적인 생산성이 그만큼 올랐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YC 배치 창업자들 설문 보면 4분의 1 정도가 자기네 코드베이스의 95% 이상이 AI가 생성한 코드라고 답했어요. 95%요? 와,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네요, 진짜로. 심지어 이분들이 뭐 비전문가도 아니잖아요. 네, 절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엔지니어의 역할 자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욕할 변화요? 어떤 식으로요? AI가 기본적인 코드 짜는 일을 많이 해주니까 엔지니어들이 이제 두 방향으로 좀 나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사용자 문제를 정말 깊게 파고들어서 해결책을 만드는 제품 엔지니어. 아, 사용자 중심적인 역할이군요. 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 복잡한 시스템 전체를 보고 설계하고 조율하는 시스템 아키텍트. 이제는 코드를 빨리 짜는 능력 자체보다는 어떤 문제를 어떻게 풀 건지 그 취향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취향이요? 아, 그게 단순히 좋고 싫고의 문제가 아니라 좋은 설계나 사용자 경험을 알아보는 안목 같은 걸 말하는 거겠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큰 그림을 보는 능력이 중요해지는 거죠. 또 재밌는 게 수학이나 물리학 같은 다른 분야 배경을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 이런 분들이 전통적인 컴공 교육 없이도 AI 도구를 써서 굉장히 생산적인 개발자가 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거예요. 소위 AI 네이티브 현상이죠. 오, AI 네이티브? 그럼 AI 덕분에 개발 분야 진입 장벽이 낮아졌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런 면이 분명히 있죠. 근데 AI가 또 만능은 아니에요. 특히 그 디버깅, 이건 아직 좀 약해요. 아, 디버깅이요? 하긴 복잡한 오류는 잡기 어렵겠네요. 네, 그래서 버그를 하나하나 잡으려고 애쓰기보다 그냥 AI한테 이거 이상한데 다시 짜줘. 이렇게 재시도, 리롤하는 게 더 빠를 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시도요? 약간 미드저니 같은 이미지 생성 AI 쓸 때처럼 원하는 거 나올 때까지 계속 돌리는 느낌인가요? 뭐 비유하자면 그런 식이죠. 문제가 생기면 그냥 리셋하고 다시 시작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AI가 던져준 코드가 쓸만한 건지 아닌지 판단하는 그 취향이랑 또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 디버깅 능력, 그리고 전체 시스템을 보는 눈, 이런 건 여전히 사람이 해야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게 핵심 역량이 되는 거죠. 그럼 실제로 이런 작업할 때 창업자들은 어떤 툴들을 주로 쓰나요? ID나 언어 모델 같은 거요? 아이디 쪽은 아직 커서가 인기가 많긴 한데요. 요즘엔 윈드밀이라는 툴이 좀 뜨고 있어요. 이게 전체 코드 베이스를 다 파악해서 맥락에 맞는 코드를 잘 만들어준다고 하더라고요. 대부분은 아직 좀 제한적으로 쓰이는 것 같고요. 윈드밀이요? 맥락 파악에 유리하다. 흥미롭네요. 언어 모델은요? 언어 모델은 클로우드 3.5 소넷이 강세였는데 최근에 GPT-4.5 계열 모델들, 특히 추론 능력이 좋아지면서 사용량이 확 늘어서 거의 비슷해졌어요. 아, GPT-4.5가 많이 따라왔군요. 네, 그리고 딥시 코더 같은 것도 가끔 언급되고요.
제미나이는 컨텍스트 창이 길잖아요. 그래서 가끔 전체 코드를 한 번에 분석하는 용도로 쓰인다고 해요. 물론 회사 기밀, 민감한 IP 다룰 때는 자체 호스팅 모델을 선호하고요. 그렇군요. 도구들도 정말 빠르게 변하네요. 이러다 보니 채용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군요. 예전처럼 화이트보드에 알고리즘 푸는 거 말고요. 네, 맞아요. 실제 생산성을 봐야 한다는 거죠. 스트라이프나 구스토 같은 데는 이미 좀 그런 시도를 했다고 하고요. 하긴 AI나 코드를 빨리 써주면 단순히 타이핑 속도나 암기력이 중요한 건 아니게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오히려 AI가 내놓은 결과물을 비판적으로 보고 더 나은 시스템을 구상하고 사용자가 진짜 뭘 원하는지 파악하는 능력이 훨씬 중요해지는 거죠. 그리고 기술적인 깊이가 없으면 상대가 사람이든 AI든 그럴듯한 말에 쉽게 속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어요. 아, 그 팔란티어 디자이너 일화 같은 건가요? 기술적으로 이게 말이 되냐고 딱 지적하니까 개발자들이 당황했다는? 네, 뭐 그런 맥락이죠. AI도 꽤 그럴듯하게 대답을 만들어내니까 진짜 핵심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깊이가 없으면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깊이가 중요하군요. AI가 아무리 도와줘도. 그렇습니다. 앤더스 에릭슨이 말한 의도적인 연습 있잖아요. 1만 시간 법칙 말고 네네, 알아요. AI 도구 덕분에 그럭저럭 괜찮은 수준까지는 정말 빨리 갈 수 있게 됐어요. 하지만 진짜 전문가, 뭐랄까 피카소 같은 경지에 이르려면 시스템 깊은 곳까지 파고들면서 의도적으로 노력하는 과정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거죠. 피카소도 추상화 그리기 전에 사실적인 그림은 이미 마스터했잖아요. 아, 맞는 말씀이네요. 기본기가 탄탄해야 그걸 넘어서는 창의성도 나오는 거니까요. 그렇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정리해보면 이 바이브 코딩이라는 건 그냥 잠깐 유행하다 말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 개발의 어떤 새로운 표준, 새로운 흐름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네요. 네, 속도 면에서는 정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왔고 덕분에 엔지니어의 역할도 코드 작성 능력 그 자체보다는 제품에 대한 감각이나 시스템 설계 능력 쪽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고요. 하지만 AI가 만능은 아니라서 디버깅 능력, 비판적인 사고, 그리고 AI 결과물을 제대로 판단하고 활용하는 능력은 여전히, 아니 오히려 더 중요해졌고요. 맞습니다. AI는 강력한 도구이자 파트너지만 최종적인 판단과 책임, 그리고 진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건 결국 사람의 몫으로 남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AI가 점점 더 많은 기본적인 코드 생성을 대신해주는 시대가 오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피카소 수준의 깊이 있는 시스템 이해와 아키텍처 설계 능력을 키우기 위한 의도적인 연습을 해나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AI 시대의 진정한 기술적 탁월함이란 무엇일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깊이 있는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